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실 부분은 어, 요 원천징수 부분입니다. 페이지로 치면 42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고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은 기본적인 소득세법 그 이론 부분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할게요. 어, 지금 하시는 부분은 개인소득세법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라는 말부터 이제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식인데 그 소득세법을 배우시면 이제 개인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은 각각의 여러 가지 소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2배사 근연기,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이제 2배사 근연기, 퇴양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은 소득이 있다. 그럼 2배사 근연기,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거든요. 그것들을 일단 다 합쳐보면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소득들을 합친 거예요, 이게. 필요경비도 다 뺀 거예요. 각각의 소득에서 쓴 돈 있으면 쓴 돈이라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소득이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적공제라는 것과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내가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같은 돈을 벌더라도 세법상 이렇게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물론 이제 그때 공제를 할 때는 나이 요건도 있었고 소득 요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나의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종합소득공제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오늘 할 부분에는 요 특별공제에 해당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인적공제까지 한 거고요. 오늘은 특별공제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제가 끝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소득세법상의 세율이 있습니다. 그 세율을 뭐 이렇게 단계별이거든요. 세율도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끔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세율이니까 그렇게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라고 해서 이제 세금 낼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액에서도 공제를 한 번 더 해줘요. 그 공제가 보면 특별세액 공제라고 해서 지금 오늘 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본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위에 있는 공제와 아래쪽에 있는 공제의 차이점은 위에 있는 공제는 보시다시피 세율이 곱해지기 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세표준과 같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로 치면 공급가액과 같은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세액공제라는 거는 세액 이제 세율이 곱해지고 세금 금액에서 얘네들을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공제 이 부분 하나하나 할 거고 두 번째 특별세액공제 요 네 가지 요거가 이제 오늘 하는 주 관심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특별공제가 보일 거고 오늘 또 특별세액공제 할 거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조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특별공제란 뭐가 있느냐. 요거는요, 우리가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뭐 몇 가지 체크 위주로 할게요. 어차피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는 게 좀 더 낫긴 한데 지금은 이제 시작이니까 전체적인 조망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별공제 중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아셔야 되는 거는 세법 책 두꺼운 거 보시면 특별공제에도 항목 진짜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건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나이 요건은 일단 안 보거든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부양가족 공제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20살 미칠 것, 60세 이상일 것,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한에는 요거 해당 안 된다는 거죠. 나이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신용카드 끌고도 되게 해주겠다. 뭐 그래 보시면 되고 대신에 소득요건은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뭐였냐면 종합소득의 합계금액이 100만원, 연간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2배사, 근연기, 퇴직양도까지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있었고 자,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본인이 사용한 카드 되고요. 배우자 거 되고 직계 좀비속, 부모님, 자식 거 다 일단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줄 거야 돼요. 형제 자매 안 됩니다.
나의 형제 자매가 사용한 것도 안 되고요. 우리 부인이 사용한 것도 부인의 형제 자매가 사용한 것도 신용카드 공제는 따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신용카드 법인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세요. 자,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 일단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중복 공제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제외 대상이라고 지금 적혀 있긴 한데 보세요. 보험료.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험료 공제라는 게 이따 따로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공제 플러스 이제 신용카드 긁었으니까 신용카드 공제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 규정상 보험료 공제는 되지만 신용카드에서는 신용 공제 따로 더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보험료 공제만 받아라. 그 다음 교육비. 교육비도 이따가 우리가 또 항목들을 볼 건데, 교육비 공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제는 받되 신용카드를 끌으면 중복이 되잖아요. 신용카드 공제도. 그때는 신용카드 공제 안 됨. 근데 여기 줄 거 넣으세요. 사설학원비는 신용카드랑 교육비랑 공제 동시에 됩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사설학원, 미술학원, 체육관을 말하는 거예요. 미술학원이나 체육관을 말하는데 거기에 갔다. 그러면은 그 애에 대해서 신용카드 끌은 거 일단 신용카드 공제는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설학원은요, 그 초등학생 이전 취학전 아동만 또 사설학원 교육비 공제가 되고요. 이건 뒤에 가서 배워야 돼요. 지금 다 말하면 헷갈리니까 일단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사설학원비는 카드 공제가 된다더라. 이따 뒤에 교육비 가서 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나 이런 데 낸 국세, 지방세 이런 것들도 카드 끌으면 카드로 내가 썼다, 카드 공제해달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볼 만한 거는 아파트 관리비를 한번 줄 거 보세요. 이건 최근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체크해봅니다. 요 옆에 있는 것도 사실 다 보는 게 중요하긴 해요. 아파트 관리비로 카드 끌었죠? 그러면은 그거 신용카드 공제 혜택 못 받습니다. 이게 항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에는 리스료 보이시죠? 자동차 리스 많이 하거든요. 그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공제 안 됩니다. 왜냐면 리스료는 돈이 엄청 많이 비용이 들잖아요. 그거 다 공제해주면은 공제 혜택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리스 하시는 분들은 보통 큰 차, 외제차 몰고 다니는데 리스료 엄청 비쌉니다. 그거 다 해줄 수 없다. 그 다음에 보세요.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샀다. 새 차를 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카드로 끌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 안 됨. 근데 밑에 거 줄 거 넣으세요.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샀다. 구입 금액의 10% 해줍니다. 요거는 실제로 문제도 나왔으니까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에 국외 사용부 보이시죠? 국외 동그라미 치고 외국에서 쓴 거 공제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사항들이 있어요. 의료비 동그라미 치시고요. 중복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육비나 위에 있는 교육비나 그 다음에 보험료는 기본적으로는 중복 공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의료비는 아니 몸이 아파서 갔는데 뭐 좀 해주라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비는 여러 가지로 좀 혜택이 있어요. 엔간하면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따가 또 나올 거지만 어쨌든 이거 중복됩니다. 보험료와 아까 전에 교육비는 중복이 안 됐고요. 그거 좀 비교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뭐 한번 가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신용카드고요. 이제 보험료, 의료비, 여기 보이실 교육비, 기부금과 관련된 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은 지금은 입력하시는 연습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취업을 하시거나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항목에 맞춰서 소비를 앞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있으면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나 절 다니시면 거기에 낸 돈도 기부금 공제라는 게 다 돼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걸 한번 알자는 거예요. 자, 우선 보험료 갑니다. 보험료는요, 나이 조건 있고요, 소득 조건 있어요. 이게 인적 공제, 저번 주거에 했던 그 조건이랑 겹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기본 공제 대상자의 보험료만 공제 가능하다라는 말 자체가 기본 공제 대상자라는 요 말 있죠. 이게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실 뭐 요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두 번째 줄 요거예요. 저축성은 안 되고요.
보장성만 돼요. 보장성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이게 오히려 시험 입력할 때 여기가 더 중요해요. 첫 번째 줄보다는 두 번째 줄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 태아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거는 뭐 아직 문제로 따로 본 적은 없긴 한데 한번 참고적으로 뭐 적어 놨으니까 참고합시다. 우리는 입력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맞다 아니다 넣을까 말까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시험에서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실무를 접하시든지 실제로 뭐 적용하시면서 법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고, 우리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 넣을까 말까 입력할까 말까 그것만 한번 생각하면 돼요. 자, 의료비 갑니다. 의료비 보세요. 나이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 소득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 몸 아픈데 지금 이런 거 다 따질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 인정해준다. 자, 그럼 보세요. 전액 공제가 있고 일반 공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본인 거냐, 장애인 거냐, 경로우대자 거냐, 요거 칸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그냥 넣으면 돼요. 얘네들이 전액 공제 된다는 거는 내가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칸에 넣잖아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전액 공제로 처리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되면서 좋아진 게 그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전액이야 라고 하고 다 따로 계산하고 썼겠지만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다 필터링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 칸, 장애인 칸, 경로우대자 칸만 잘 넣어주시고요. 나이만 체크하세요. 경로우대자 65세로 봅니다. 의료비에서. 의료비에서는 경로우대자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돼 있네요. 예전에 지금 제가 65세 이상을 말하면서 떠오르는 게, 저번 시간에 보시면 여기도 경로우대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보세요. 인적 공제 때는 70세 이상일 때 경로우대로 받잖아요. 근데 옆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실은 의료비 공제에서는 65세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요건 이제 한번 그냥 비교하시는 목적으로 보세요. 요거 가지고 뭐 옳다 그러다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의료비 돌아가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일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위에 세 가지가 있죠.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가 아닌 사람들의 의료비 지출액은 일반 의료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칸이 따로 있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예, 요건 이제 예시거든요. 보세요. 기본 공제 대상자라는 말,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나이 요건 오케이 충족돼야 되고 소득 요건 충족이 돼야 된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하는 말이 충족이 안 되는데 의료비를 거주자 본인 신용카드를 결제했다 하면 공제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위에 요거를 추가로 좀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지금 신용카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까 신용카드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의료비와 중복 공제 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포인트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다시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를 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신용카드 중복 공제도 가능하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좀 잘 보자는 거고. 자, 그 다음. 자, 의료비 중에서도 보시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요거 자주 나오거든요. 요거는 50만원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걸 왜 체크를 하냐면 보통은 입력하면 알아서 필터링을 해주고 한도 계산을 해줘요, 프로그램이. 근데 이거는 워낙 세부 항목이다 보니까 요것만은 내가 입력할 때 50만원이라고 줄여서 입력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요 60만원 주고 샀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입력할 때 50만원으로 입력해야 돼요. 딴 거는 필터링 되지만 이런 건 내가 좀 자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스케일링비, 임신, 출산, 뭐 예방접종, 건강검진비 되고요. 옆에 라식도 하나 적어주세요. 라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라식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제외 볼게요. 제외. 일단 여기서는 미용, 성형, 수술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 건강 증진을 위한 약 있죠. 그거 안 됩니다. 단어를 잘 보세요. 치료 보이시죠? 치료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양용 보이시죠? 동그라미 치세요. 요 두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헷갈리게 만드냐면 건강증진 생각해보세요. 보통 한약 먹잖아요, 보약으로. 그럼 보약은 딱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건강증진이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치료 목적으로 한약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 공제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한약은 무조건 건강증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간병인 이런 거 다 공제 안 된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비 보겠습니다. 자, 교육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일단 나이 요건은 없어요. 배우는데 나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소득 요건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면 뭐 상관없다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요건 이제 회계사 세무사 책에서 제가 좀 참고해가지고 책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상관없고,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이거예요. 먼저 대학원 보이시죠? 대학원은 본인만 됩니다. 우리 자녀 거 안 되고 부인 거 안 됩니다. 남편 거 안 됩니다. 배우자 거 안 돼요. 대학원은 내 것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재작년쯤인가 대학원 이제 다녔는데, 그때 학비 나왔거든요. 그거 저도 이렇게 대학원 공제시켰어요. 내 거니까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 요 두 번째 보세요. 직계 존속 공제 안 됩니다. 부모님 거는요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존속 동그라미 치세요. 교육비 공제라는 것은 부모님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 공제라는 건 이제 그럼 뭐를 뜻하냐면, 보세요. 학교, 교육시설 이런 것들에 들어간 돈이 다 교육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옆에 보시다시피 대학원 제외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아까 위에 있는 내 것만, 본인만 된다라는 거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거는 대학원은 안 돼. 내 것만 돼. 그 다음 학원비 이제 나왔죠. 학원비 보세요. 다 인정 안 해주고요. 누구 거? 취학 전 아동, 유치원생들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걔네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유치원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6살 때 미술학원 다녔고요. 7살 때, 체육관을 먼저 다녔나? 하여튼 체육관이랑 미술학원 다녔어요. 전 유치원 안 다녔어요. 예전에는 거기서 그런 걸 다 해줬거든. 비슷하게. 유치원보다 좀 더 쌌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유치원도 요게 뭐 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비 인정되는 것처럼 그 유치원생들이 체육관이나 미술학원 가더라도 교육비 공제 인정해주겠다. 일단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근데 이 학원비는 보시다시피 유치원생만 된다 했죠. 교육비 공제에서는요. 위에 올라가 볼게요, 잠깐. 아까 신용카드에서 교육비 보세요. 사설 학원비는 이건 다 되잖아요. 이건 이제 유치원생이든 초딩이든 뭐든 간에 얘가 이제 미술학원을 사설로 다닌다. 그러면 카드 공제는 해주겠다. 교육비 공제는 좀 따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보세요. 이거는 아예 카드 공제 아예 안 해줘요. 근데 학원 다닌 거에 대해서는 카드 공제는 해주겠다. 그런 거를 보시면 돼요. 이건 내가 다닌 학원도 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다녀도. 자, 일단 체크만 하세요. 체크하시면서 이제 문제 하나씩 풀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비에서 중요한 거는요, 요 밑에 거 교복 구입비 보이시죠? 50만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도 아까 컨택트 렌즈랑 비슷한 컨셉이에요.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50만원을 넣으셔야 돼요. 교복 사는데 60만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할 때는 50만원으로 자체 필터링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자주 나오는 거는 체험학습비예요. 얘가 좀 자주 나와요. 요거 30만원. 체험학습비 30만원 자주 나옵니다, 지금. 자, 이제 마지막. 아까 전에 직계존속 교육비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장애인이면 특수교육비일 때는 또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이제 기억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연말정산은. 요걸 계속 문제 풀면서 적용시키면 돼요. 훈련은 먼저 풀면서 하는 겁니다. 자, 기부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부금 시험에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 요건이 있어요. 돈 많이 버시는 분이 기부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부금 공제를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기부금 공제 받고 싶으면 아버지가 만약에 기부를 했어요. 그럼 아버지의 연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버지가 뭐 양도소득을 얻어서 뭐 150만 원 벌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버지가 기부한 거 인정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소득 요건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자금 보세요. 정치자금은 본인 것만 일단 뭐 된다 돼 있고 10만 원 한도라 적혀 있죠. 요건 이제 입력하는 방법을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10만 원 따로 넣고 넘어가는 초과분을 또 따로 넣는 칸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넣는 거기 때문에 뭐 따로 외울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법정기부금도 사실은 뭐 2천만 원까지 15%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뭐가 법정기부금인지만 좀 구분을 할 줄 아시면 되거든요. 법에서 정해놓은 기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고, 그것도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적용시켜 봅시다. 뭐 우리 사주조합 이런 것도 뭐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보이시죠? 종교단체 외에 그 다음 종교단체가 있는데, 요것도 그 칸에다가 종교단체 헌금했으면 종교단체 칸에다 넣으시고요. 아니면 뭐 딴 데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청약저축, 연금저축이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이따가 메뉴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요것만 체크하면 돼요. 본인의 명의로만 가능해요. 청약저축, 연금저축도 공제가 있는데 그거는 내 이름, 본인의 이름으로만 된 것만 가능. 부모님 이름으로 된 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밑에 나이요건, 소득요건이 뭐가 있느냐 표가 있는데 요거는 뭐 넘어가고요. 이제 80번 문제를 볼 겁니다. 우리 데이터 값이다. 80회. 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탭은요, 부가가치 탭 옆에 원천징수 탭을 일단 씁니다. 원천징수 탭으로 가시고, 자,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는 사원 등록 메뉴,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까지 했었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주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할 겁니다. 일단 눌러보세요. 자, 요거 나오면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메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전체 사원이라는 F3번 버튼 보이시죠?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예 하겠습니다. 요걸 먼저 하셔야 우리 사원들 이름이 뜹니다. 이게 1단계예요. 한 번씩 로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로딩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요, 이렇게 꼭 전체 사원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은 김철광 씨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철광에 대한 걸 해야 되겠다.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신용카드는 모두 김철광 씨가 썼다.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문제에서 잘 봐야 될 거는요, 어떤 메뉴에 가라고 항상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적혀 있는 메뉴로 가면 돼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메뉴 이름 나왔죠? 그 다음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 보이시죠?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지금 첫 번째 탭을 하나 알려준 거고요. 두 번째 탭은요, 연말정산 입력 탭. 지금 두 군데 가야 돼요. 두 군데 가야 됩니다. 이 80회 때는 좀 어렵게 나온 거예요. 79회부터는 점점 우리가 역순으로 가고 있는데 난이도가 조금 점점 쉬워지거든요.
요때가 제일 복잡하게 나왔어요. 자, 두 가지 미션.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입니다. 우선은요, 김철광을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위에 요 탭을 말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요 탭인데, 요거 다 문제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주로 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연말정산 입력 탭이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요걸 고치게끔. 그거에 이제 왼쪽에 있는 탭이 4개 있죠. 요거 중에 하나를 같이 해라. 혹은 뭐 연말정산 입력 요거 하나만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통 문제가. 지금 보시는 문제는 소득가족 요거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 있죠. 눌러보세요. 근데 사실 요거 보면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요. 사원 등록 한번 눌러볼게요. 사원 등록에 김철광 누르고 부양가족 명세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부양가족을 넣을 수 있는 칸은 뭐 두 군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원 등록에서도 부양가족 명세를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처럼 여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오셔서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을 열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인데 문제에 적혀있는 대로 가시면 돼요. 문제에 적혀있는 거 읽어보면 보세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뉴 이름이 요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요 위에 적혀있죠. 얘고요. 그 중에서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이라 했죠. 요 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요 내용들을 하나씩 보시면서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도 되는 사람들인가?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요건은 뭐였냐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따집니다. 자, 요거는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다 되는데 여기 보시면 현해자시가 안 돼요. 이분만 부예요. 부. 기본공제가 안 돼요. 왜냐? 여기 양도소득금액 보이시죠? 1억 원. 지금 퇴직양도까지 합쳐서 100만 원만 벌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100만 원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올해에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머니는 일단 안 된다. 알았죠? 입력 방식은 똑같은데 하나씩 넣을게요. 자, 밑에 우리 책 순서대로 황영인 바로 넣을게요. 황영인 배우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배우자가 연말관계 뭔지 모르겠으면 아래쪽에 F2번 누르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F2번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F2번 눌렀어요. 그리고 하나씩 다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순서대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주민번호에서 1번을 넣은 이유는 1번이 주민등록번호고 2번이 외국인 등록번호라서 그랬어요. 자, 배우자 넣었고요. 이제 계속 넣겠습니다. 현해자도 넣을게요. 현해자는 직계 존속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현해자 씨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요건이 되기 때문에 기본 공제가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소득 요건 때문에 0번으로 넣는 겁니다. 부로 넣었어요. 부로. 그 다음에 자녀 직계 비속. 김민우까지 넣어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해자 시만 부,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라는 뜻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소득공제 입력이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입력이 끝났고요. 그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 연말정산 입력이거든요. 요거 누르시고, 자, 이거 메뉴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입력을 일단 열으시면요, 우리가 주로 넣는 칸부터 하나씩 알려드리자면, 요 오른쪽에 61번 의료비 보이시죠? 요 칸, 그 밑에 칸에 62번 교육비 보이시죠? 요 칸, 그 다음에 기부금도 보이시죠? 기부금 칸. 일단 요 세 개. 그리고 여기 보험 보이시죠? 보장성 보험, 일반 장애인 이런 거 있죠? 보험도 넣고. 60번부터 요 끝까지 일단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왼쪽에 한번 보시면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칸이. 왼쪽에 있어요. 왼쪽 아래쪽에. 그 칸에다가 넣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게 총 5개거든요. 신용카드, 그거는 왼쪽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오른쪽 위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총 4개가 다 여기 있어요. 그럼 요 칸들의 숫자들을 이제 넣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요 80회 때는 뭐가 어려웠냐면, 이거 중구난방이잖아요. 사람별로 정리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회차만 바로 보셔도 보험료 따로, 의료비 따로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어요. 문제에서. 그 다음 회차도 그래요. 다 따로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 회차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회차를 보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좀 편하게 옳고 그름만 따진 다음에 놓고 안 놓고 하시면 되는데, 80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 메뉴를 딱 보시면서 의료비가 보험이 먼저 시작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험만 일단 찾아보는 거예요. 쓱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뉴에 보면 의료비가 있죠. 그럼 의료비를 또 쓱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서 순서대로 넣으면서 엎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엎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하나씩 하나씩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철광 씨 거부터 갑니다. 자동차 보험료 보세요. 자동차 보험료에서 보험료 동그라미, 신용카드 동그라미.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치는 거는요, 항상 그 키워드가 보일 때마다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료 공제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라는 게 있죠. 그랬을 때 동그라미 쳤고요. 그리고 또 생각 바로 하셔야 돼요. 보험료와 신용카드는 중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둘이 연결시킨 다음에 중복 안 됨이라고 또 적어 놓으세요. 보험료와 신용카드는 중복 안 됨.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보험료는 되잖아요. 보험료를 넣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요, 자, 여기 보장성 보험 일반에 보이실 거예요. 일반에 가셔서 75만원 일단은 넣는 거예요. 뒤에 가다가 추가되면 또 추가 엎어가지고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중복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신용카드 안 돼요. 신용카드 안 돼요. 그 다음 정치자금 기부금 보이시죠? 아까 정치자금은 본인 것만 된다 했거든요. 자, 여기 보이시면 정치자금 기부금 칸 보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가 따로 나눠져 있죠. 자, 나는 20만원 냈죠. 그러면 입력하는 법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 클릭하면 여기 창이 하나 뜹니다. 10만원 따로 넣고 초과분이 또 10만원이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총 20만원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 나왔어요. 자, 대중교통 동그라미 치세요. 자, 대중교통은 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왼쪽에 요 왼쪽 밑에 칸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창이 하나 뜨죠. 자, 근데 이 창에서 중요한 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 칸이 따로 있죠.
밑에 현금 영수증 카드 칸, 직불 카드 칸 따로 있어요. 근데 또 밑에 보세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다 따로 있죠. 그러면은 따로 있는 요거대로 다 별개로 좀 넣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대중교통 신용카드지만 대중교통이 더 큰 키워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는 칸에 가셔서 그 금액 35만원을 넣고요. 그 다음 도서공연비 신용카드로 되어 있죠. 거기서는 이제 도서공연비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도서공연비 칸에 가셔서 100만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김철광 씨 거는 끝났습니다.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우리가 지금 구분하시면 돼요. 왜 안 돼도 왜 안 된다 이런 거. 황영인 갑니다. 수술비 나왔죠. 100만원이고요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더블 클릭. 자, 황영인은요 일단 보세요. 여기 칸이 총 4칸이 보이실 거예요. 본인 경로자는 아닌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장애인도 아니죠. 난임 시술비도 아니죠. 그러면 황영인은 일반으로 가서 넣어주셔야 돼요. 일반 100만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 신용카드 사용액 보이실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액. 자, 신용카드 동그라미 치시고요. 1,500만원 줄 것이고요. 일단 그것만 봤을 때는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잖아요. 황영인. 근데 가로 안에 보세요.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 50만원 보이시죠? 50만원 줄 거세요. 안경은 아까 의료비였잖아요. 지금 두 가지 항목에 넣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신용카드로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대중교통 요런 카드들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신용카드에다가 금액을 넣습니다. 1,500만원이라고 이렇게 넣고 1,500 넣었죠. 그리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의료비라고 했죠. 그러면 의료비 더블 클릭. 자, 아까 100만원 넣은 거에 엎으면 돼요. 안경은 50만원까지 되거든요. 150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확인.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네요. 전통시장이 또 250만원 있죠. 또 신용카드 띄우고 전통시장 가서 250만원 넣고. 자, 근데 잠깐만요. 지금 보시면요. 전통시장 250만원. 이게 문제가 좀 있네요. 뭐냐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괄호 열고 지금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50만원, 전통시장 250만원,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240만원 포함이 돼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전통시장 250만원 따로 넣고요. 1,500을 지금 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1,500에서 일단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250만원이죠. 1,250 됐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이 80회 차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황영인 거 하고 있거든요. 황영인이 신용카드를 썼어요. 1,500만원을 썼죠. 근데 이 안에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이 있어요. 얘는 근데 따로 신용카드 공제와 별개로 의료비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따로 어차피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처리하면 돼요. 근데 전통시장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아예 이렇게 내려서 볼게요. 보시다시피 요 1,500만원에서 전통시장을 따로 빼서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그것까지는 아시겠죠? 두 번째, 아파트 관리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아파트 관리비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신용카드 한번 보세요. 신용카드에서 이런 게 있었잖아. 아파트 관리비는 공제 제외다. 그래서 요거를 빼야 돼요. 자, 80회 차는 좀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 공제 중복부로 받을 수는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맞죠? 근데 신용카드가요 안 돼요. 왜냐면 신용카드에 아까 전에 조건이 있었어요. 소득 조건이 있었죠. 올해는 우리 어머니가 양도소득을 얻어가지고 너무 부자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건만 됐으면 신용카드 공제까지 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조건 자체가 안 돼서 신용카드 공제가 안 돼요. 이 문제에서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에다가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냐면 의료비만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서는 신용카드 X 치셔야 돼요. 얘는 우리가 못 넣어요 지금. 자, 그럼 이거 의료비 넣을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있어요. 뭐냐면 어머니가요 아까 부양가족 소득 공제 한번 보세요. 어머니 나이가 66세죠. 66세면 의료비에서는 아까 경로우대, 오케이? 자, 그럼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더블 클릭하세요. 자, 여기서 어머니는 본인 경로자에다가 125만원 넣어야 돼요. 이렇게. 어머니 나이가 65세 넘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기부금. 어머니가 낸 기부금 되냐는 거죠. 기부금도 아까 조건이 있었어요. 소득 조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낸 기부금 인정 안 해줍니다. 그 다음 자녀로 갑니다. 자, 김민철부터 할게요. 중학교 교복 구입비 50만원, 체험학습비 30만원 보이시죠? 일단 요거 두 개 다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 문제는 워낙 어렵게 내니까 출제자가 교복 구입기 50만원 한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낸 것 같아요. 자기도 내다 보니까 미안한 거라. 아, 내가 너무 했구나. 문제를 이따구로 냈구나. 이러면서 그래, 교복 구입비 50만원 한도인 거는 알겠지만 내가 이제 한도에 맞춰서 줄게. 체험학습비도 30만원 한도인 거 아시죠? 한도에 맞춰서 줄게. 한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뇌피셜입니다. 자, 그럼 교육비 더블 클릭. 지금 김민철이가 몇 살인가 다시 봅시다. 부양가족 명세 가서 김민철이가 15살이네요. 그럼 얘는 초중고입니다. 초중고. 김민철이 초중고. 자, 교육비에서 초중고로 가셔서 자, 여기 이제 칸이 나뉘어져 있죠. 요건 사람별로 넣으시면 돼요. 김민철에게 들어간 돈이 총 80만원이죠. 그럼 80만원이라 넣어주셔야 돼요. 사람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김민우 갑니다. 얘는 취약전 아동 유치원생이고요. 학원에 갔죠. 자,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일단 요거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플러스 신용카드 보이세요? 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군데 가야 돼요. 먼저 취약전 아동 가셔서 120만원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처럼 신용카드 사용해 꺼낸 다음에 지금 여기 금액 잘 보세요. 신용카드가 지금 현재 1010만원까지 들어가 있죠. 요거에다가 120만원 엎을게요. 그러면 1130만원. 확인.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 끊었다가 전각에도 계속 하겠습니다.